안녕하세요. 정 기자입니다. 오늘은 부동산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셨는데 안동현 교수님이 기고한 글이 있었어요. 전세가가 오르고 집값이 오르는 우리 현실을 반영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자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정부에서는 집값이 잡히고 있다 이렇게 발표를 하고 있으니까 조금씩 변해가는 중입니다. 지금 대책을 여러 번 내놨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꾸준히 부동산으로 몰렸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아파트 매매 가격 지수를 보니까 저는 1998년을 100으로 놨어요. 그 연평균 아파트값 상승률로 봐서는 김대중 정부나 노무현 정부 때보다는 상승률은 좀 더 낮다고 합니다. 그런데 무엇이 이렇게 시끄럽게 만들었느냐? 전국을 대비해서 서울과 강남에만 상승률이 높았다. 전국 수치로는 한 연평균 2.4% 올랐는데 서울과 강남은 8.3%가 올랐다는 거죠. 그래서 전국과 서울, 강남의 그 비교를 해보니까 3배가 넘게 3.5배 차이가 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격 상승이 수도권에만 집중되다 보니 지역 편차가 커지고 그래서 이 부동산 문제가 언론에 문제화되면서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거죠. 문재인 정권에서 지금 부동산 대책이 23번 나왔는데 확고합니다. 어쨌든 대출을 억제하겠다. 단계된 그 대책이 8번 나왔고 세제를 강화하겠다. 그게 9번. 그리고 주택 공급도 확대하겠다. 그리고 임대차 보호하겠다. 4방향으로 지금 부동산 대책이 계속 나오고 있었습니다. 부동산으로 모이는 이 수요를 막기 위해서 대출 억제 대책을 세우게 됩니다. 주택담보대출 비율, 그리고 총부채 상환 비율,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이 여러 가지를 다 규제하게 되었어요. 이제는 각자 그 살 사람이 소득 수준이 얼마인지, 그리고 빚은 있는지, 이 모든 것을 통합적으로 계산을 해서 빌려줍니다. 그러니까 대출하기가 어려워졌죠. 대출 길이 많이 막혔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매매 지수가 올랐다는 것은 왜일까? 그런 의문이 시작되는 거죠. 조정 대상 지역, 투기 지역, 투기 과열 지역, 이렇게 다 지역마다 이 특성에 따라서 구역을 나누고 또 투기 과열 지구 같은 경우에는 팔 수 있는 기간도 제한합니다. 전매 제한을 하고 또 분양가 상한제를 도입해서 분양가를 더 이상 오르지 않게 제약하는 그런 제도도 만들었습니다. 세제 강화 대책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내는 집 팔 때 내는 그 양도세 그리고 종부세 이 세금도 올랐어요. 그렇죠? 기본적으로 이 세금의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도 대폭 상향 조정했습니다. 과표 기준 자체가 오른 거죠. 그렇죠? 지금 수도권의 3기 신도시 발표했고 지금 열심히 그 확대 정책을 내놓고 있는데 일단 조금 문제가 됐던 거는 청년용 그 다음에 신혼 주거용을 포함한 공급량이 조금 중복 발표된 면도 있었다. 그리고 이 대다수가 공공 임대였다는 거죠. 임대차 보호법을 시행해서 임차인이 살 수 있는 기간이 전세를 보통 2년 계약으로 했는데 이제 4년을 살 수 있는 법을 개정했습니다. 지금 부동산 대책이 이렇게 조여오고 있죠. 함부로 사고 팔지 마라. 투기 수요를 차단하기 위한 정부의 어떤 고육지책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부동산에 몰렸던 이유가 뭘까? 이 경제학부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논리로 저도 함께 따라가 보겠습니다. 가장 큰 이유, 저금리.
이자가 낮으면 우리가 돈을 빌렸을 때 그 이자율이 낮기 때문에 빌린 사람 입장에서는 유리합니다. 기존에 내가 빌릴 때 3%, 5% 이렇게 빌렸던 거를 이자율이 낮아지면 1. 몇 프로, 2% 이렇게 갚아 나갈 수 있는 여력이, 문턱이 더 낮아지는 거죠. 그래서 이 저금리의 매력에 빠져서 우리는 이 손쉽게 돈을 빌리기 쉬워진 겁니다. 여러분이 부동산에 눈을 뜰 수 있게 도와주는 역할을 한 거죠. 보통은 예금이나 채권에 이자를 받으면서 사시는 분들도 많고, 또 꼬박꼬박 저축을 하면서 그 이자를 받는 재미로 꼬박꼬박 투자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저금리가 되면은 수익률이 너무 낮으니까 재미가 없어요. 자, 그럼 어디로 가야 될까요? 우리가 아는 그 주식 시장으로 눈을 뜨게 됩니다. 그나마 이제 수익률을 더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데 사실 주식은 이게 너무 위험 자산이잖아요, 사실. 길게 봤을 때도 이게 플러스가 날 거라는 자신이 없잖아요. 예금이 아니고 주식이 아니라면 부동산으로 가자. 결국 이렇게 돈 쏠림 현상이 부동산으로 몰리게 되는 겁니다. 요즘에 그 매스컴 보면 영끌해서 2030 세대 영끌해서 영혼까지 끌어다가 B2, 빚내서 투자해서 부동산에 몰렸다. 지금 정부에서는 부동산 그 대출 비율을 확 낮췄습니다. 70%까지 주택 담보로 잡아주던 그 시대는 지났고요. 이제 조정 대상 지역, 투기 과열 지구 이렇게 나누면서 그 지역에 9억을 기준으로 9억 이하, 9억 이상, 9억 이하는 조정 대상 지역에서 절반까지는 대출을 받을 수 있고요. 9억이 넘으면 30%만 대출을 해줍니다. 투기 과열지구 같은 경우에는 9억 이하는 40%까지 대출을 해주지만 그게 9억을 초과한다. 이제 대출은 20%밖에 해주지 않습니다. 너무나 좁아졌죠. 돈 있는 사람만 사라는 건가 하는 생각도 사실 좀 드는데, 대출의 문이 지나치게 좁아져서 실수요자들이 걱정을 하는 형국이 되었습니다.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거, 전세라는 제도가 우리나라에만 있는 특이한 제도라는 거 아시죠? 다른 나라 뭐 싱가포르나 뉴욕, 미국이나 모두가 다 월세를 내잖아요. 월세. 달마다 매달 내는 보증금 조금 넣어놓고 월세를 내면서 사는 게 일반적인데, 우리나라에만 있는 특이한 제도, 2011년부터 봤을 때 그때는 이렇게 갭 투자가 50%가 안 됐다고 해요. 그러다가 2012년부터 이렇게 조금씩 그때는 집값이 높지 않았기 때문에, 비싸지 않았기 때문에 뭐 결국에 이 집값도 떨어질 것 같은 그런 걱정이 돼서 집을 사지 않고 전세에 머무르는 수요가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세에 살고 집값이 혹시나 더 떨어질까봐 그런 걱정을 하고, 그러다 보니 전세값이 계속 오르고, 전세값이 계속 오르다 보니 그 비싼 전세 가격을 끼고 내 돈을 조금만 투자하면 집을 살 수 있게 된 거죠. 2016년의 경우에 보면 이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수요가 75%까지 올라갑니다. 그때 LTV 대출할 수 있는, 은행에서 대출할 수 있는 LTV도 그때는 70%까지였어요. 그러니까 뭐 비슷비슷했던 거죠.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거나 내가 은행 가서 70% 대출을 받는 거나. 그래서 그때는 실수요자도 있고
정말 투기 수요도 있고, 2017년에 이제 6.19 대책 그리고 8.2 대책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 대책이 나오면서 이제 집을 살 때 LTV 소득과 그 주택의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보고 제한을 했던 거죠. 예를 들어 서울 평균 집값이 요즘에 제가 찾아보니까 10억이라고 하더라고요. 10억. 그러면 10억의 집을 살 때 이제 대출은 30%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3억? 3억밖에 대출을 받을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정부는 이 대책으로 이제 수요가 많이 잡힐 거다 라고 예측을 하고 전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원칙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간과한 것이 아까 말씀드린 전세라는 제도입니다. 우리나라에만 있는 그 전세라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이제 사람들이 눈을 대출의 문은 좁아졌으니 그래도 나는 집값이 더 오를 것 같아. 이런 우려 속에 나는 사고 싶어. 결국 전세를 끼고 갭 투자에 들어가는 거죠. 10억짜리 집이 있을 때 이걸 반대로 봤을 때 전세가 7억입니다. 전세가 7억이라면 내 돈 3억만 가지고 살 수 있는 거죠. 내 돈 3억이면 7억을 전세 끼고 10억짜리 집을 살 수 있잖아요. 전세를 끼고 사는 수요가 많아지면서 집 매매는 어차피 계속 증가하고 있었던 것이고 대출을 억제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그러니까 실거주는 못하는 거죠. 내가 직접 가서 살기에는 돈이 부족하기 때문에 전세를 끼고 그 집의 주인이 되는 거지만 결국 이것은 투기 수요가 되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수 중에 3억이 있을 때 부모님의 집으로 들어가서 살고 10억짜리 집을 전세 끼고 사는 거죠. 정부에서 부동산 대책을 23차례나 내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부동산으로 몰리는 수요가 많고 뜨겁다. 그 이유가 뭘까? 대출도 안 되는데 어떻게 된 것일까? 그 이유는 전세다. 전세를 낀 갭 투자가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부동산 시장이 뜨거워진 것이다.